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역시 어떤 저희가 좀 신경 쓰면 주가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뭘 신경 쓰셨습니까? 일단 오렌지색 넥타이에다가 저도 약간 핑크톤으로 했잖아요. 네. 아니 아침에 가니까 방송 가니까 옷에 파란 톤도 하나 있고 이게 아닌 거야. 오늘 라이트 사이키. 그래서 확 뭐라 그랬지? 네, 뒤에가. 네? 네. 좀 핑크빛이나 좀 따뜻한 톤으로 달라. 그래서 했거든. 네. 그래갖고 오늘 미국 시장이 오늘 떨어졌지만 아침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 반등하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일단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오늘 플러스 날 것 같아요? 일단 뭐 플러스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서의 흐름들. 뭐 미국 시장은 좀 빠졌지만 사실 특별한 이유는 좀 발견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 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 투자 심리가 좀 불안하다. 경기에 대한 쪽이 둔화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코아도 실적은 좋았죠. 네.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칩만 좀 그랬었는데 이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을 좌우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비메모리 쪽이죠? 비메모리 쪽에서 특히 이제 가전 쪽에 대한 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메모리 쪽에 대한 하고는 시황이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시장이 아주 현명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실적과 대비 빨간색이 확 났지. 네, 그리고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재고 조정 사이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로 마이크로칩에 대한 쪽이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시각이 나뉘고 있죠. 제프리 증권에서는 기존의 여태까지의 그 재고 조정 사이클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마일드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제프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리드 타임, 그러니까 생산하는 시간이죠. 생산이 걸리는 시간. 이거를 좀 미스테이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잘못 미스리딩한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내보였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업황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각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국내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오르고 LED 디스플레이가 안 오르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반증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기 뭔가 목소리가 힘이 붙은 것 같아? 왜요? 또 뭐가 힘이 왜냐하면 전 LED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좀 떨어지니까 아니에요. 제가 LED 디스플레이 좋다고 여기서 떠들었어요. 한경에서. 아 그래요? 네. 말이 맨날 바뀌어갖고요. 네. 잘 듣고 있지 않으면 문제 그냥 또 바뀌어갖고. 그럼요. 저는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샥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오늘 좀 주가가 이거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저께는 전 맨날 들어보거든요. 목소리 톤이 저도 그렇고 이 대표도 그렇고 목소리 톤이 처져 있더라고요. 좀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역시 시장에서 사주진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굳이 그렇다고 뭐 연기금이 방패막이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매수세가 크다라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수도 없는데 자율적으로 일단은 너무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락 자체가 좀 별 매도도 없는데 빠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흐름이 전개됐다라면 오늘은 매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반증 아닐까요? 네, 실제 그렇죠. 사실 뭐 다른 요인 뭐 각자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 그리고 정의주, 조선주 이거 다 뭐예요? 솔직히 낙폭과대거든요. 삼성전자가 낙폭과대인 시장이에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삼성전자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뉴욕 잠깐만 더 해드리면 뉴욕에서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없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다 아니다. 그럼 잠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10% 항상 기준입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서양의 파이낸스나 주식시장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 떨어지면 조정인데 지금 러셀 2000이 10%가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인데, 근데 나스닥이 잠시 후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 하겠지만 나스닥이 지금 주가 정확하게 그 지난 9월 고점 대비야 8.6%가 하락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 또 아니다. 뭐 절의 기회다 이런 얘기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이가 드디어 나타났잖아요. 네, 뭐야, 또 지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네. 그건 뭐야? 오늘 또 일부에서 야, 그것 때문에 또 남북관계 안정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뭐야? 일단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요즘 화면 맞아?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국방위원장이 이제 그동안 한창 80일 가까이 지금 이제 공석을 보이면서 이제 뭐 북한 내부에서의 뭐 권력 후퇴타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았고 왜 2, 3인자가 다 내려왔느냐에 대한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는데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합참 의장이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뭐 그 김정은 지배력에 대한 쪽에서 의심할 바가 전혀 없다. 또 미국 또 여전히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특히 이제 그 10월 10일 쌍십절이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노동장 창건이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억측을 좀 해소시켜주는 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불안감에 대한 쪽은 좀 일부 해소가 됐고 최근 들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남북 화해감 모드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서 좀 그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들어갈까요? 네. 이성원 대표가 보통 이성원 대표의 또 특징이 있잖아요. 네.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안 듣죠. 기억은 안 하는데요. 네. 오늘 여기서는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학영 위원의 개인적인 네. 남북 관련 최대 수혜주. 뭐라고 본다 그래서 저는요. 현대 로템이죠. 그래요? 네.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 오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올라? 네. 젠장. 부합입니다. 부합? 네. 근데 봐봐. 이거 봐봐. 갑자기 이 시간에 제가 차트를 안 보는데요. 네. 차트 한번 쑥 봐보세요. 현대차 그룹에서 거의 유일하게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죠. 그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혼자만 알고 그냥 인정하기 싫은 거 인정하는 짓 하지 인정합니다. 말고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얘도 갈 때가 됐지.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됐다고? 아니, 갈 때가 됐지. 아유, 100개월이에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1년을 떨어졌으니. 1년에 상장하는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1년을 내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이제 갈 때가 됐다, 좀. 올 때도 됐다. 근데, 네. 이제 저는 뭐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네. 여기 보신 분이 1,600분 정도 계시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3,000분 정도가 또 팟캐스트를 보시고요. 또 녹화 방송 뭐 여러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다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기본 뉴스를 잘 안 봐요. 네. 한국 뉴스를 안 보는데요. 어저께 텔레비 쭉 보는데요. 어저께 예전에 통일 무슨 회의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 알았어. 통일준비위원회대. 그 조명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올해 그 봄 지나고 나서 한 4월달 5월달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근데 왜냐면 이제 격을 맞추는 거지 위원장끼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좌표가 네. 끝까지 들어. 네. 어저께 2차 회의를 했어요. 2차 회의. 네. 근데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땡긴 거야. 땡겨서. 땡겼는데 전 보다가 옳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북한의 이제 남북 화해 관계가 이제 전제 조건은 깔리잖아요. 북한이 이제 진실성 있게 나오고 신뢰감과 회복되면 해주겠다는 게 뭐냐면 딱 나오더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안 보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말고요. 시청자 보신 분 모르지만 딱 하나예요. 한 문장. 뭐? 북한에다가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그 뉴스 보신 분 뭐 다들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딱 그거 한마디 끝납니다. 그래서 남북의 화해는 결국 우리가 해주겠다는 건 북한에다가 새마을운동을 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깔고 얘기하고 정말 제가 3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시골에다가 있잖아요. 그거 오늘 빵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가 있나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에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겨우 찾았는데 부엌계량이 들어가. 부엌계량. 근데 그러면은 뭐 그런 애들 가는 거 아니야? 한샘, 리바트. 그래갖고 아침에 좀 찾아봤죠, 제가. 네, 많이 몰랐는데. 제가 여기서 단독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제가 키우니까 하는 겁니다. 부엌계량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도로 까는 게 있고요. 네. 철도 사업 계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다 큰 뜻은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딴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올라간다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키움
네, 우리 고객분들 그리고 지금 이 채널 기회를 들으신 전 세계 우리 분들은요. 지금 이게 뭐 사자 팔자 그런 게 아니라 관심줄을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을. 현대로템. 네, 그래서 그 현대로템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다 현대차에서. 그래서 뭐 딴 것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주식이 하나다. 그래서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에반스 총재 그 얘기만 하나만 해줘. 난 헷갈려. 그게 무슨 얘기야? 부엌 계량보다 보일러가 급한 거 아니야? 아, 빨리 얘기해줘. 경동나비엔. 빨리 얘기해줘. 찰스 에반스 총재가 대표적인 이제 그 미국의 페드 위원 중에 이제 그 비둘기파 위원인데 에반스 총재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미국 경기에 대한 쪽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쪽을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쪽을 최대한 모든 지표들이 확인된 뒤에 까지 완전 고용에 대한 쪽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실업률 2%가 달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둘 중에 오화가 아니라 엔드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늘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페드에서 나온 지표가 있죠. LMCI 그 레이버 마켓 컨디션스 자, 이거 뭐 새로 만나는 거. 네, 그 지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타이밍이 지금은 멀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런 걸 딱 자기가 알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지표는요. 딴 데서 카피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FRB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아갖고 그 엑셀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그래요? 네, 직접? 네. 공대생님 별걸 다 할 줄 알아? 네, 별짓을 다 하죠. 아,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정말 김정은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요. 정말 딱 오늘 또 하나 느낀 게 정말 경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아마 시청자분들 그 부분에 많이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이 빛나는 것이다. 경륜이라는 것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느낀 거는 제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 대세 공대생 바로 이분의 팬덤이 광범위하다. 네? 광범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까 정력학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앞서 보시니까요. 팬들이 많으셔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문명의 붕괴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정력학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자기 다 했어? 네. 정, 동, 유체, 멸, 재료. 저 5대 역학 전부 수강하셨습니다. 자긴 다 했어? 아, 당연히 기공학과 학생이라면 다 해야 되는 전공 필수. 이분도 그러면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으로? 그렇죠.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이죠. 개과 출신이라고 보시면 개과? 네, 개과라고 합니다. 공돌이. 하도 그 술 먹고 개짓을 많이 해서. 그건 자기고 문명의 붕괴님한테 그런 말 하면 바로 개과라고 하셔요. 고소 고발당해. 전국에 있는 기계과 출신들한테 개과라고 하면 다 합니다. 네. 문명의 붕괴님 이 친구가 말이 맞다 그러면은 맞다라고 한번 너그럽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면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라고 확실하게 한번 써주세요. 저도 공개적으로 이 친구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 좀 하게요. 아셨죠? 네, 이슈를 짚건데요. 아이 맞다래 젠장. 이분은 공대생 맞아. 네. 왜냐면 스펠링이 약해. 이건 어느 나라 말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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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북한말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이슈들 짚건데 오늘 앞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 보고 좀 들어갈게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 명 죽었잖아요, 결국에. 한 명 죽고 이제 한 명 또 감염자가 또 이제 나왔죠. 확진됐고 또 여기저기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항공 수요가 훅 줄어들었어요. 훅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차트 하나 올려놨는데 제가 거기 보시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항공주에 보면 항공주가 고점 대비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뭐야? 한 20일 만에 20%가 떨어졌어요. 네. 오늘 다 6.5% 축 떨어졌거든요. 네. 훅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면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입국할 때 많이 걸립니다. 사실 입국뿐만 아니에요. 입국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외국 가고 안 들어가거나 보안이 심해요. 외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보안이 심한데 더 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검역 있잖아요. 또 강화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욕을 하는 거야. 정부 당국이랑 제약사들한테요. 너 왜들 못했냐. 그래갖고
지금 유일하게 뜨는 것들 있잖아요. 뜨는 회사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도 뭐, 이름도 어려워. 조그만 회사. 그래서 적어놨었는데. 뭐 A 어쩌고 저쩌고. 아, 테크미라 파마슈티컬즈. 테크미라 파마슈티컬즈. 이게 뉴욕에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네. 이게 그 캐나다의 토론토에 거래되는 캐나다 베이스 회사거든요. 네. 얘네만 돈 번다는. 근데 얘네들도 치료제를 만든 게 아니라요. 실험 치료? 뭐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가지는 먹어요. 그러니까 검역을 하려 그러니까요. 검역을 가능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 여권 이렇게 보잖아요. 입국할 때요. 우리 이제 담당 PD가 또 출장 갔다 왔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요즘 내가 직접 눈치를 봤어요. 이 사람들이 더 걸린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그 전에 아프리카 갔다 왔는지 거기다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그래 보통 입국할 때마다 한 30분, 1시간 쉽게 걸리거든요. 그 간풍 가시는 사람 그 40분 안에 환승될까? 그거 안 되지.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못 가지. 그건 못 갈 것 같은데.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걸리자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미국에 가는 사람도 안 가고, 왜냐면 그 경유할 때 미국을 안 하고 딴 데로 경유하면 괜찮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화면 나왔어요? 네. 화면 나왔어, 지금? 네네. 네. 이게 지금 그 화면이에요. 화면 안 나오는데, 텔레비에? 왜 자꾸 화면을 못 잡으시죠, 오늘? 화면 좀 안 잡아주세요. 네. 이게 항공업종. 이게 다우지수 항공업종 지수거든요. 네, 오늘 화면을 잡고. 이거. 네. 이게 훅 떨어졌잖아요. 한 달도 안 되고 20% 떨어진 거예요. 그때 끝에, 이거 훅 떨어졌잖아요. 훅 떨어. 오늘 하루만도 6% 이상 또 떨어졌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해보죠. 저거 있잖아요. 마이크로칩의 매출 전망치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네. 요 얘기 좀. 그건 이제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이크로칩에 대한 쪽을 갖고서 이제 굳이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둔화 이런 것으로 이제 확장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뷰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전 쪽에 대한 수요가 뭐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뭐 재고 조정 타이밍 중국 시장 쪽에서 근데 제프리 증권도 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새로울 거 없는 뉴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호텔 신라가 오늘 좀 반등을 하는데 마카오 면세 사업권을 획득했어요. 이거 좀 반등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이제 면세점 이런 모멘텀에 대한 좀 시작이 되면 호텔 신라 뭐 회복 가능할까요? 제가 마카오의 네. 면세점 매출 얼마인지 내가 안 봤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코멘트할 건 없지만 40% 지분이 이제 40%고요. 아니 마카오 전체 면세점 전체 매출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글로벌리 규모인데 그만큼 좋아지겠죠. 그게 뭐 매출이 어느 정도면 딱 그만큼 올라가겠는데 사실 마카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슈가 아니라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빠개지게 아파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카지노는 담배 피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카지노 안 들어가봤잖아요. 우리나라 카지노 안에서 담배 못 펴요. 아니, 네. 강원랜드 말고. 강원랜드 말고? 아니, 제가 알기엔 피어요. 그 세븐럭 이런데? 세븐럭도 피고, 아마, 왜냐면 여기서 미국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 보면요, 거기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정확한 거 안 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세븐럭이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 보셨던 분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엔 담배 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마카오 도대체 그게 얼마만큼 그래서 주냐. 그것들이 네. 말들이 많은데요. 많게는 5% 줄어든다는 애가 있어요. 5에서 7, 8%까지 줄어든다는 애. 근데 대부분은 로우 원디지시라 그러니까요. 3에서 4%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문부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담배도 못 피게 한다? 짜증나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한 20%, 전 세계 뭐 20%면 걔네가 뭐 35%, 그때 한번 수치 갑자기 까먹었는데요. 세계 평균보다 높아요, 중국 사람 네. 담배 흡연이요. 근데 또 마카오는 모르겠어요. 그 마카오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지노 가는 건데, 거기 담배 못 피게 하면 머리 아플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만큼은 플러스다. 플러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피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비스는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거는, 이번에 맞아요. 임시필병이 마카오는 전체가 면세 지역이라 큰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홍콩도 전체 면세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큰 의미는 개인적으로 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그래도 공항이니까 공항 매출 늘어나는 거, 그 정도 일단 본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 이제 잠깐 얘기하면 아이폰 있잖아요. 네. 아이폰이 드디어 이제 31일 날 우리나라 판매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전파 인증 통과됐죠? 전파 인증 31일자라고 애플에서 공개했어요.
애플에서 31일자 공개가 됐고. 했는데 딱 보면 어저께 이제 뉴스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역시 제일 먼저 올린 게 누구예요? LG 플러스. LG 플러스. 네. 근데 문제는 요게 되면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LG 플러스에 대한 뭐 개인적인 얘기는 저는 좀 됐고 뉴스 때문에 된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전 워낙 당초 얘기했던 것이 그 발표됐던 시점이니까 그게 저는 좀 된다 보고. 근데 그걸 떠나서 단통법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폰이 나올 때 조금 보조금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할 말은 성격은 아니지만. 올라가봐야 몇만 원? 왜냐하면은 통신사에서 줄 수 있는 그 보조금에 그것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말기 통신법상에서 제조사가 줄 수 있는 게 15만 원, 뭐 통신사가 15만 원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기존에 35만 원을 주긴 하는데 그거를 고지를 할 때는 누가 줬는지만 고지하지 않기로 했고 제조사가 그 통신사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플에서 보조금을 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뭐 국내 시장 규모가 큰다라면 애플에서 뭐 줄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그 보조금 삼성보다 많이 줄 이유가 없지. 네, 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단통법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매출이 오히려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단통법 조만간에 뭐 없어지지 않을까요? 3년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통신 보조금에 대한 규모를 더 늘리지 않을까요? 아예 국회를 만들어 자기가? 아니 지금 보면은 국회에서 결정할 거를 자기가 사실 거예요? 뭐요? 단말기 통신법으로 아이폰 6 플러스 나오면 사실 거예요? 보조금 받으셔갖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70만 원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보조금 지급받아서 70만 원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따져요? 궁금해서. 사실 거냐고. 지금도 얘기를 하려고요. 예,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를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인정하지만 특히 이성훈 대표한테는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뚜벅이면 뚜벅이고 저는 이제 핸드폰이 3개를 썼는데 하나도 안 써서 2개는 제가 전화를 받는데 다 제가 알뜰폰을 쓰잖아요. 2개 다 쓰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통법이요. 오늘 현재 단통법에서 보정을 제일 많이 주는 데는 CJ엘러비전이에요. 네? CJ엘러비전이 뭐 딴 데보다 좀 많이 줘요. 뭐 20만 원 뭐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딴 데보다 많이 줘요. 근데 뉴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현재 제일 많이 주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은 다른 것보다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지금 아이폰 유저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이폰이 나오면서 상대적인 점유율이 판매 점유율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에서 보조금이나 LG가 보조금을 세게 때리지 않는 한 사려는 애들은 그냥 사는 거거든요. 살려는 그냥 사요. 근데 보시면 70만 원에서 10만 원 깎아준다, 5만 원 깎아준다 그냥 산단 말이에요. 사요. 그럼 그걸 갖고 어딜 가느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딜 가냐면 저 같으면 알뜰폰을 갑니다. 저 같으면 바로 CJ를 가요. CJ를 가요. 저라면요. 근데 제가 특정 상표로 제가 영업사원도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절반 가격을 쓰거든요. 63,000원짜리 31,000원 씁니다. 예, 저는요. 예를 들어서 그 62,000원짜리를 하여튼 31,000원에 그 절반 가격. 그럼 다 들어가면 알뜰폰 하는데 몇 군데 그런 게 있는데 저는 CJ 그나마 뭐 믿을만해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전화를 잘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알뜰폰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통화가 안 하던데 고객센터가 저를 안 받아요. 근데 CJ는 제가 전화 걸으면 제딱 받아요. 그래서 이거 하거든요. 그런 거 3만 원 세이브 하면요. 그거 보조금 그거 서너 달이면 10달만 30만 원 뽑아요, 그거.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그래서 물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이번에 아이폰을 살 거거든요. 뭐 여기서 사고 외국에서 사고 살 텐데 그게 그래서 뭐 KT나 이런 데서 해갖고 15만 원 안 깎고 뭐 안 준다? 저는 그냥 사요. 다 돈 내고 다 사요. 일본에서 사고 그냥 바로 CJ로 가죠, 알뜰폰.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에 단톡법의 최대 수혜는 CJ엘러비전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전 단통법의 최대 수혜는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그것도 물론 그거는 맞죠. 이것 때 단통법 때문에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팔릴 것 같아. 단통법 때문에.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 야, 그거 뭐, 그래, 봐야 가격 차이 얼마, 뭐 지원받으면 나지도 않는데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통법 때문에 지원을 받으면은 만약에 뭐 샤오미 같은 경우가 뭐 30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다, 20만 원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뭐 그냥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쓰냐, 얼마 내냐, 그러면 대부분 저 좀 많이 쓰니까 핸드폰 데이터도 많이 쓰니까, 형님도 뭐, 10만 원, 7만 원 쓰지 않나요? 그러거든요. 데이터 얼마 쓰냐고 물어보면 저는 6기가 써요, 6기가. 뭐 다 쓰지 못해. 6기가를 쓰는 사람은 웬만하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7, 8만 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 31,000원 내야 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이것들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안 되잖아요. 쥐뿔이 안 돼. 떡떡같이 되지. 근데 저같이 외국에 자주 출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너 홍보하는 게 아닌데. 네? 로밍에 데이터 로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알뜰폰 회사들이요. 네네. 왜냐하면 요즘 외국 많이 다니는 젊은 친구들 보면요. 하루에 무제한, 10,000원에 무제한 이런 거 막 써요. 그런 거 KT도 있고 SK도 있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일본이나 홍콩이나 하루에 10,000원이면 데이터 무제한. 왜냐하면 전화보다 무제한으로 데이터 갖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없었네, 알뜰폰이. 이번 CJ가 나왔어. 7,500원에. 7,500원 써갖고 그걸 아예 액으로 줘요. 액으로 그래 노트부터 쓰고 태블릿 한 번에 다 쓰니까 무제한으로 이렇게 웬만한 나라들. 저는 안 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샤오미 거기서 예를 들어 샤오미들 예를 들어서 CJ에서도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 네. 뭐 10만 원 보조금 줘? 안 받아 난 그냥 살 거야. 그냥 사는 게 사고 절반 가격에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CJ가 그렇다고 주식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데 주가는 바닥이야. 또 떨어져. 더 떨어질지도 몰라. 네. 근데 전화했던 개인적으로 보면 최대 수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하나 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정력하게 아까 뭐 예학, 유학 그 6가지 학문을 다 하신 우리 이승원 대표님. 이승원 대표님 제가 공손하게 인정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형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승원 대표가 올해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것 중에 블루컴은 제가 솔직히 기억나고 인정하고 네네. 제가 엄청 깠던 그냥 빨가벗고 여자 나오는 거라서 아프리카? 이상한 거 같던 아프리카도 내가 엄청 제가 깠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내가 반성하고 인정하는데요. 그거 말고는 이 대표가 이 공대생 얘기한 것 중에 제 귀에 아직까지 남아있고 제가 그건 솔직히 뺏어 먹었어요. 네. 어디 가서 머니투에서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머니투에서 이학영 위원이 이 주식을 많이 얘기한 줄 알아요. 저는 솔직히 아는 것도 없는데 나스미디어거든요. 나스미디어요. 저는 나스미디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잘 가고 있어요 지금도. 주가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요새요. 주가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전 잘 안 봐요, 주가를요. 이만큼 견조한 주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지금 아주 견조하게. 오, 제가 말한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나스미디어. 네네. 근데 좀 올랐네. 네, 시장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고 나서 잘 안 보니까. 네. 근데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뉴스를 원전까지 살려왔는데 이 뉴스를 보여주세요. 네. 이 뉴스.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미국에 있죠. 모바일 광고 시장이 향후 5년간 매년 43% 커진다. 이게 대박이죠, 대박.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게 그럼 우리나라도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좋아진다고 보는데 여기서 급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이게 좋아진 거랑 아직도 내가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가 안 가. 나스미디어가 정말 좋은 거야, 이거랑? 나스미디어가 좋은 거죠. 왜? 왜냐하면은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광고 시장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미국의 그 2014년에서 왜 갑자기 3월 인터넷이 부각이 됐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3월 인터넷이라는 것이 왜 부각이 됐을까? 그거? 네. 박근혜님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지 뭐. 근데 사실은 2013년도에도 3월 인터넷 포럼은 있었고요.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그때는 관심 없었는데? 네, 다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바일 환경에 대한 트래픽이 그러니까 올해가 어떤 해냐면 글로벌리하게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앞서는 첫 해입니다. 올해가 글로벌리하게. 국내에서는 이미 작년에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을 넘어갔어요. 그 시간이 아까도 2부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있잖아요.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 지금 이런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쪽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뭐 PC 광고, 아니면 PC 근데 PC 광고, 구글이 왜 떴을까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뜬 거거든요. PC 쪽에서.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나 아마 여러분들 언론사 페이지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어디 페이지 들어가 보게 되면 왜 다 광고질이에요. 그러니까 기사 안 해도 만약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 넣어갖고 짜증 제대로 나. 짜증 지대로 나는데 이제 오히려 그 모바일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죠. 깔끔하고 광고 몇 개 없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 대한 트래픽이 오히려 다음 같은 경우도 오히려 PC에서도 m.다음.net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가끔씩 PC에서도 아예 네이버도 모바일로 들어가 버려요. PC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 트래픽이 다 보여 그래도? 제대로 다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죠, 뭐.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화면 잘 안 잡아주신데 오늘 PD님이. 오늘 화면을 PD님 출장에 휴증이 있어 지금. 출장을 갔다 오셔서 그런가? 또 하나, 그러니까 좀 이따 볼 텐데 아직 열리지가 않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는 모바일에 대한 광고 시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스미디어가 무슨 회사냐? 이게 온라인 미디어 랩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될지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 얘네가 어디에 하게 되면 뷰가 얼마나 하고 이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얘네한테 의뢰하는 게 광고들은 어디가 하면 효율적이니라고 얘네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바일 광고는. 그러니까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앞으로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만 더 해주면 돼. 뭐 앞에다 KT가 붙였으면 좋겠어. KT. 아, KT 미디어로. 예. 뭐 이름 바꿔도 뭐 KT가 지분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1대 주주라며. 1대 주주죠.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나스미디어가 이 아까 했던 이 기사가 이게 다 외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나오네요. 아, 전 미국 거 봤었거든요. 미국 기사를 보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말이 있어서 제가 링크를 이성원 대표한테 준 건데 이것 좀 질문 나와. 나스미디어 독점은 아닌 거죠, 이게? 독점은 아니죠. 우리는 광고는 독점이잖아요. 광고, 방송, 광고 공간 광고. 이게 우리가 이제 업력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자 나스미디어가 더블 클릭이거든요. 이 더블 클릭이 언제냐면 97년도 더블 클릭. 미국의 더블 클릭이라고 회사가 있죠. 있어. 네, 광고하는 회사. 얘네가 그 더블 클릭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회사가 나중에 나스미디어로 바뀐 거예요.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후배가 더블 클릭 창립할 때부터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게 아는 게 많으니까 많은 게니까 그 이승원 대표의 팬덤이 이렇게 폭넓게 형성되는 거 같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후배가 실험실 후배가 여기에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공대생이 무슨 실험실? 공대생이니까 실험실이 있죠.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네. 앞서 아까 객과생? 네, 객과. 네. 수많은 객과생들이 여기 아까 맞다고 막 쓰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는 가짜인 것 같아. 왜요? 그냥 이성훈 대표가 좋아서 객과생이라 쓰신 것 같아. 아까 막 오늘 것 같아. 아닙니다. 공돌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닥터 울프란 분이 박식하시네라고 딱 얘기하시네요. 네네. 아니 또 그 얘기해봐요 또. 네, 그래서 지금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독점은 아니지만 이 업력이라는 거는 데이터 그동안에 축적해온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쪽을 봤을 때 나스미디어를 통하게 되면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아주 그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요. 네. 역시 이성훈 대표의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만수르님까지 한국말을 이제 쓰시네? 아 그렇습니까? 만수르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오리배 보러 가야 되는데 속초호수에. 오리배가 속초에 와서 왔어? 네, 러버덕. 알아. 네. 우리 작년에 방송할 때 빅머니로 했는데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너무들 좋아하셔. 오늘 이 얘기를 이어서 여기를 딱 줄줄 엮어갖고 옥수수 자르고 쭉 엮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사물인터넷의 각종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의 얘기. 거기까지 오늘 2부에서 바로 할 테니까 오늘 점심 먹으러 나가시는 분은 반칙이네요. 반칙을 떠나서 불법이죠. 불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2부에 12시 조금 식사를 조금 뒤로 미루세요. 그래갖고 12시에 바로 요거의 후속을 계속 쫙 나가면 사물인터넷 데이터이라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대세공대상 이성훈 대표가 다시 한번 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간인데, 앞서 1부의 끝부분에 얘기하던 거 좀 계속 이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나스미디어 얘기 나오면서, 모바일 광고 얘기하면서, 말을 슬쩍 끄는 것이 사물인터넷. 네, 사물인터넷. 올해라 그래서, 올해가 이제 모바일 데이터, 방송량? 트래픽이, 고급지네. 트래픽이, 인터넷보다 더 늘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요. 그거에 관련된 주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면 다시 한번, 이거를 혹시 가능하시면 메모도 하시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또, 우리 5대 역학을 모두 전공한, 대세 공대생. 이거는 저한테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들어야지. 그래도 객과잖아. 객과? 객과, 대세 공대생 이성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해서 왜냐하면 잔도집주 얘기할게요. 엔텔스,
기가. 네. 그리고 자기가 맨날 얘기하던 거 있죠. 네. 뭐였지? 엔텔스, 기가레인, 그다음에 뭐 테스나. 테스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이상한 거.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 엔텔스. 네. 그거 각각의 차이를 한번 쑥 한번 설명. 파이오링크 얘기하시죠. 파이오링크 맞아. 그런 거에 1년에 그거 하나 미묘하게 잘 몰라. 네. 그래서 어떤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데이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메모 준비 끝나셨대.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마이크론 테크. 그럼 상관없는 거네? 마이크로칩. 아니죠. 왜냐면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인데 이걸 설계하는 데가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래픽, 사물 인터넷에서 뭐 트래픽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트래픽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 네,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트래픽을 이제 받아서 이제 그 트래픽을 이제 받는 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트래픽이 증가하면 그걸 분산시켜주는 장비나 아니면 이런 설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졸려져. 그죠? 분산시켜? 네, 분산시킨 거. 트래픽을 이제 분산시켜주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장비를 만드는 데가 이제 파이오링크. 예, 이런 데고.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계. 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그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엔텔스. 뭐? 엔텔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 엔텔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제 또 분석하는 뭐 장비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는 데가 엔텔스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관련된 칩을 만드는 데도. 그러니까 그 기계를 먹고 칩은 또 메모리가 있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그 또 칩을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RF 칩 이런 태그 만드는 데가 이제 또 기가레인. 칩? 예. 칩은 기가? 예. 기가레인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장 그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오이는?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쪽이죠. 그러니까 파이오링크하고 비슷한 데죠. 오이도. 뭐였지?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이 솔루션도 트래픽 쪽입니다. 트래픽. 트래픽 분산? 예.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붐을 한번 쓱 올랐다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쪽이 계속 될 텐데 이제 당장 매출로 연결되는 게 이제 보이진 않으니까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죽어 있는 기업도 있고 유지하는 기업도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웨어러블 밴드가 잘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웨어러블 있습니다. 밴드?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웨어러블 밴드가 사용해서 뭐 밴드라든가 뭐 애플 워치가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편안해라고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전에도 뭐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고 TV에도 연결하는 거. 이미 TV는 많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도 연결하고 청소기도 연결하고 다 하는 거죠. 세탁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죠. 가전 쪽이. 저는 물어볼게요. 네네. 아니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 뭐야? 자기 성격 이상하네. 어떤 거? 자기가 말하고 블루컴? 아니 블루컴은 알아. 그 자기가 말한 것 중에 올라가는 건 막 떠들다가 떨어지면 얘기 딱 끝내 이거. 어떤 거? 기분 나쁘게. 이런 거를 왜 비판을 안 해? 이승원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떤 거? 자기가 말해서 더블 올라간 게 있어. 150 올라갔다가 최근 2달 동안 또 반토막 난 게 있어. 예. 맨날 얘기해.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네트워크스는 뭐야?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저기죠. 장비단인데 이게 뭐야? 이제 요즘에 왜 빠지고 있냐면 뭐 하는 거야? 다산 네트워크는 이제 그 중계기를 해주는 건데요. LTE 중계기인데 이게 또 왜 빠지고 있냐면 중국 업체가 이제 국내에도 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가 재난망 그 형성에 대한 쪽에 이제 국내 업체 기술이 들어갈 거냐, 중국 업체 기술이 들어갈 거냐에 대한 쪽인데 중국도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센치멘탈이 조금 약간 좀 나빠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거라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거 다 된 거예요? 네네. 그럼 나 칠레로 들어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집에 전 집에서 구글 TV를 보거든요. 그 LG U 플러스의 구글 TV를 보는데요. 그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많은 분 그럴 거예요. 리모컨을 못 찾아갖고 헤매시는 분 많아요. 항상 그런 고민 됐잖아요. 근데 내 스마트폰에 됐어. 그 앱을 하나 받았어. 그 여기서 내가 다 조정을 해. 그거 될 수 있죠. 그건 뭐야? 그거에 관련되는 거는 어떤 거? 아까 자기가 말한 것 중에.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야? RF 칩 들어가는 이제 기가레인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블루투스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예전에도 삼성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삼성 이 리모컨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런 게 있는데 잘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써봤는데. 그래갖고 이제 불편해서 안 쓰는데 아마 앞으로는 리모컨 만드는 업체가 있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삼진이라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3월 인터넷 시대에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네. 가장 사람들이 짜증내는 게 이 리모컨이지 않습니까? 못 찾는 거. 네, 못 찾는 거. 근데 스마트폰 항상 주머니에 있잖아, 손에. 네, 문제는 뭐냐면 리모컨이 또 한두 개를 해야지. 셋탑박스 리모컨 따로 있지. TV 리모컨 따로 있지. 또 뭔 리모컨, 그 통신사에서 주는 리모컨도 따로 있지. 뭐 그러니까. 리모컨만 해도 또 안방 리모컨 하면 막 집안의 그 거실에 보면 리모컨만 4-5개 돼요. 그거 갖고서 이게 뭐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통합할 수 있는 앱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예전에 아는 사람 보니까 그 헷갈리니까. 그 있잖아, 나무판 같은 데 있잖아. 네. 그걸 다 붙여버렸어. 아, 다. 그래갖고 하나씩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네. 이런 거에 이만해. 이런 거 봐봐. 이렇게 해갖고 나무판댁에다 절대 안 잊어버려. 아, 근데 이걸로 된다는 거죠. 이걸로 저도 이걸로 하거든요. 네. 야, 그것도 하여튼 뭔가 거기에 엮여 있는 건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 거네. 아주 단순한 거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다 벌써 어떤 분이 벌써 정리를 하셨네. 네. 아, 인기가 많아. 차키? 수총님이 파이오링크 트래픽 분산해서 인텔스 분석기가 다 쓰셨어 벌써. 네, 근데 차키가 뭐? 그러니까 자동차 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는 같아요. 차키도 저도 이제 잘 잊어먹으니까 예전에 한번 그 수영장에 갔다가 차키를 넣고서 들어간 거야 물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이제 반바지 같은 그 수영복 있잖아요. 거기다 차키를 그걸 입고 아예 간 거죠. 귀찮아서 갔다가 이제 수영 다 끝나고 나왔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갖고 한참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차키도 그 되면 좋죠. 차키도 되는 거 있을까? 근데 이제 차키는 애플 워치로 이제 되니까. 애플 워치로 이제 차키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도.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좀 많이 애플 워치도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인데요. 이성 대표 먼저 좀 하나 해주세요. 네, 오늘 볼 거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기가레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가레인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키움증권에서 보고서 나오면서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가레인에 대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기가레인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기가레인이 움직이는 거는 뭐 3월 인터넷에 대한 쪽으로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 LED 장비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시황에 대한 쪽 전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랑은 또 다르게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거는 이제 하나대투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RF 통신 부품, RF 칩이죠, 그죠?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식각 장비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을 뒷받침해 준다는 겁니다. 반도체 식각 장비. 그리고 이제 프로브 카드, 그러니까 반도체 카드 테스트 솔루션, 그러니까 사업부 매출 확대 등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예상 EPS 대비해서 뭐 PR 18배를 적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쭉 보게 되면은 우리 숫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매출액이 증가하느냐를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올해도 역시 매출이 지금 2013년도 상장할 때죠. 매출이 많이 증가했는데 매출하고 나서 매출이 성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매출이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이제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영업이익 따라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겠고, 요 보고서는 지금 이제 저게 안 나왔는데 뭐죠? 이 매출액별, 그러니까 사업 분야별 매출액에 대한 쪽이 안 나왔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게 저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원익 IPS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원익 IPS 어저께 하발이 들어갔죠? 네, 어저께 하발이 들어갔죠. 오늘 올라가고 있죠. 어저께 하발이 저도 방송에 좀 약간은 뭐 분위기가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바로 나왔어요. 미래에셋에서 나왔는데요. 미래에셋에서요. 글로벌 파운더리발 수혜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글로벌 파운더리 회사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삼성이다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4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 계속 어저께 자기 얘기했던 거잖아요. VNAND, SSD 하면서 VNAND에 대한 시장이 본격화 예상된다. 거기에 최대 수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15조 6천, 5천억, 500억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최대 수혜는 역시 삼성물산. 네? 삼성물산 가지고 돈 버는 것이고요. 거기 장비를 갖다 대는 거. 그리고 장비를 검사하고 뭐 각종하는 거. 그 중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피가 당긴 거. 피가 당긴 거. 혈연 관계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원익이랑 SFA.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확인된 게 아닙니다. 확인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일부 언론이나 보도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에서 확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2017년, 18년까지 그 15조 5천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를 만들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없잖아요. 그거 알아요? 얘기한 게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제품 만들겠다. 그래갖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서둘러 그냥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냈다. 그래서 원익이나 SAP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얘기하는 게 안 된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애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50, $60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삼성이 이번에 하는 거에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리고 품목도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뭘 만들겠냐. 삼성에서. 네네.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제일 이번에 들어간다는 게가 결국은 그거예요. 모바일 드램 있잖아요. 모바일 드램.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미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이번에 내년도 있잖아요. 2015년에. 우리에게서 쓰는 이게 모바일 드램 맞죠? 1기가다, 3기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수요가 폭증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이게 이번에 삼성에서 이번에 많이 투자가 확대되는 거가 애플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 애플의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지금 업계의 공급을 있잖아요. 못 맞출 거라는 거예요. 애플의 앞으로의 판매 증가량. 못 맞출 거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들에 대한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를 못 맞춘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네, 애플이 지금 아이폰 6가 1기가인데 2기가만 써도 앞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16일인가 17일 날 이번 아이패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는 언제부터 할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 얘기는 15일 날 구글에서 나오거든요. 넥서스 6랑 넥서스 9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번에 3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비교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플이 내년 되니 그거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애플이 내년도에 메모리 늘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여튼 저는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이 이번에 하는 거에 그 핵심은 애플향 모바일 드램이라든가 애플향 무슨 모르겠잖아요. 뭐 플래시가 됐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또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컨펌을 안 해줬어요. 이건 애플 때문에 하는 거다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애플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맞출 재간이 없대요, 지금 업계가. 그래서 내년에 쇼티지가 난다네요. 제가 본 기사는 그래요. 미국 기사는요. 그래서 쇼티지까지 아닐지 과장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늘린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래요. 그 제품군이. 근데 그러면 내년에 일단 반도체 가격은 올라가는 거네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거는 100% 하는 게 아니라 전 뉴스 보고 왔을 뿐이에요. 뉴스 기사 보고. 그러니까. 근데 삼성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확인 안 해주셨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일부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지금 관련된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진실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간에 원익 IPS랑 SF는 좋다. 기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좋다는 생각 같고 하나만 더 서비스를 보겠는데요. 증권사는 좀 그렇긴 한데 솔직히 그렇긴 한데 이 양반이 더블 잡을 때네.
더블 잡았대요. 그러니까요. 부국증권인데요. 더블 잡았대요.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우리 엄정한 동생. 엄태웅이라는 네네. 분이 네. 애널리스트 직업을 가지셨네, 또. 네네. 맞죠? 이게 네. 맞죠? 그래서 코텍이에요, 코텍. 코텍. 네. 근데 저는 늘 토비스만 얘기했잖아요. 네. 코텍을 뭐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코텍 좀 봐줘, 코텍. 이분이 주가. 우리 방송을 본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은 사진을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을 넣어라라고 했더니 사진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분위기는 그때 초반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코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텍이 오늘 올라오네요. 오늘은 4% 정도 올라오는데 그게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 장창 빠졌었네. 이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봐, 토비스. 네. 난 솔직히 코텍한테 좀 미안해. 네. 네. 네, 이게 코텍이 세계 1위 회사거든요. 네. 맨날 얘기했잖아요. 1위 회사인데 네네. 코텍은 주장장 떨어졌어. 네네. 근데 토비스가 올라갔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마켓쉐어 1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갔던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이게 냉장에 보면 그 토비스를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할 때 딴 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증권사나 이런 얘기는 한경이나 이런 데서도 머니투데이 방송에도 이렇게 하는 애 있을 거예요. 마켓 1위 그 코텍 매수 기회. 네? 단기 조정 뭐 이러면서 코텍 토비스 대비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의견이 별로 없는데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몇 페이지 보면요. 4페이지 한번 화면 한번 시원하게 한번 잡으세요. 이거 4페이지.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거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다 만들 수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얘네가 바보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거래하는 1위, 그 카지노, 저희 슬롯머신 업체가 1위 회사를 ICT인가 얘네들이랑 친할 거예요. 맨날 얘기 나는 ICT인가 맞나? 맞네요. IGT. IGT랑 친한데, 걔네가 이제 1위 업체가 딴 데 인수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린다 카트도 원더먼도 보여주면서 신형 카지노, 슬롯머신 엄청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 네, 그래서 내용은 뭐 제가 잘 안 봤어요. 근데 코텍도 이거 만든다. 코텍도 제목 자체가 얘네 부국증 경영은 2015년에는 업계 1위의 위상을 되찾는 해다. 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뭐 4분기부터 언제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네, 얘네가요. 맞네요. 2014년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네. 예, 참고만 하시라 그러는 거야, 참고. 왜냐면 이게 언젠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저도 스타디를 별로 안 해봤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요. 2014년 하반기부터 고객사의 슬롯머신 신제품을 엊그저께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거기 새로운 게임 인더스트리 엑스포에 나온 것들이요. 그래서 고객사의 슬롯머신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건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종목성 썰자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 다 같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거는 주가가 며칠째 지금 바닥에서 안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네. 좀 반등하고 있는데 조선이나 화학주 어떻게 봐요, 자기는요? 우리 공대생 교사는요? 조선이나 화학주도 이제 가장 나오고 있는 거는 그거거든요. PBR 0.5배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나면은 뭐 PBR 0.5배, 또 뿐만 아니라 뭐 0.2배, 0.3배 뭐 불가능하겠습니까만은 적자가 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그 반등은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월 중국 무역 수지가 발표를 했는데 8월 달 대비해서 무역 수지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무역 수지가 생각보다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뭘까요? 수입이 더 많으면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도 그 무역 수지 개선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엔 중국에 대한 경기가 9월 달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유로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를 갖고 내려오는데 몇 월 달 지표를 갖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8월 달 지표거든요. 8월 달 지표 안 좋고 뭐 독일 산업 생산이 8월 달에 안 좋고 뭐 이런 거 갖고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뭐 지금
경기가 돌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등에 대한 쪽을 언제든지 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화학주라든가 조선주, 특히 이제 오늘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가 같이 나왔는데 오늘 올라가는 쪽이 이제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놓고 봐서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한 LNG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발주할 가능성이 있는 LNG 수출 물량들.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라고도 얘기들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 그거는 이미 통과가 된 거죠. LNG 쪽은 왜냐하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가 법적으로 돼서 이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원유는 수출에 대한 쪽은 중간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LNG선에 대한 또 발주에 대한 쪽 삼성중공업이 어제도 또 한번 공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주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뭐 조선주도 언제든지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비슷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하여튼 LNG선 프로젝트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중요한데 워낙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계속해서 노리는 게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염두에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정유 이런 쪽은 이제 계속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83달러, 84달러 수준의 텍사스 가격, 원유 가격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일가스가 텍사스 기준 75달러 이하 가면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더 떨어지는 가능 크게 크진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전히 전 약간은 좀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고요. 짧게 뭐 내일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베론이라는 잡지는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이제 또 주간지거든요. 베론스에서 삼성전자의 50%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상단부에 이렇게 베론이라고 해서 베런스라고 해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타이틀에 상단부에 타임 투 바이 삼성 샘송이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50% 정도 랠리에 대한 쪽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라도 그때 얘기해 주셨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세님 오늘은 대세님이기 때문에 대세님이 한번 쭉 그래도 읊어 주시는 게 이거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걸 클릭했더니 구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클릭을 해봤더니 구독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저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애플하고 상황이 비슷하다.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쪽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는 삼성전자가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만 원도 한번 터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죽을 일이 있나? 아까 우리 잠깐 쉴 때 무슨 얘기했어요? PD가 들어와서 애플은 미국 갔다 왔더니 애플은 야 진짜 애플은 구할 수 없더라. 우리가 목요일 날 이석준 대표 모셔갖고 애플 구입기 이걸 들어보기 아이폰 6 구입기를 들어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리고 그죠?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로 했죠. 근데 아이폰 6는 정말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갤럭시 노트 4는 어디든지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 이 악성 재고들 에 대한 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단통법 때문에 국내에서도 처리 못하고 이런다라면 이거에 대한 재고에 대한 처분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초에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올해 연초에 작년도 실적 발표하면서 빅베스였습니다. 안 좋을 때 다 한꺼번에 몽창 몰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물론 이제 장기적인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여기서 10%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트레이딩이라면은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아가기에는 참 좋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50%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데는 저도 동의. 하지만 타이밍 맞추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일 거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심리가 강할 것 같아서 V자 반등보다는 박스권을 상당 기간 더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50% 상승률은 저도 대충 들었는데 이게 그 지난번에 시티그룹에서 얘기했던 거, 그 애플이 올라가고 애플이 뭐 그 더블 나고 이러는 거를 보고 놓친 사람들은 이런 거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내일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간 또 오늘 힘차게 달려왔어요. 어저께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력학을 전공하신 대세공대생 이승원 대표의 박학다식함에 다시 한번 저도 깜짝 놀랐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팬덤이 형성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밥은 많이 먹죠. 배움은 얇고 밥을 많이 먹는 박학다식입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 참고적으로 저희가 딱한 정보 녹음이 하루가 좀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이면 다시 딱한 정보. 그리고 이번에도 특집으로 두 번째 들어가죠. 우리가 강준혁 위원은 여기서 못 보지만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강통에 대해서 특집으로 계속 나오니까 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